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요렇게 좀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거는 결국에는 주관성이 가장 크죠. 주관적인 게 가장 커요. 뭐 남들 막 다 뭐 계좌에서 뭐 마이너스 뭐 얼마씩 찍히고 그러더라도 나는 플러스 나면은 그렇게 시장의 그 문제성, 위협 그런 게 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결국엔 내용이 뭐였냐면은 어제 오늘 좀 최근 시장 할만하지 않았냐? 최근 시장 좀 할만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영상이지 않나?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랑 오늘 시장이 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좋았을 수도 있죠. 지수가 막 4% 올랐었으니까. 그리고서 그거에 따라서 뭐 2차전지 애들 어제 좀 상승을 좀 반납을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막 8%막 수급주들 막 이런 식으로 7, 8% 시총 뭐 한두 푼도 아닌 애들 SK바이오사이언스 요것도 막 20% 올랐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뭐 4%, 5%, 셀트리온이 어디 갔냐? 셀트리온은 뭐 진짜 날마다 잘 가네요. 얘네가 오랜만에 밑바닥에서 좀 힘을 쓰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하셨던 분의 요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최근 시장 좀 어제 오늘 좀 괜찮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시장이 뭐 그거는 주관성이 엄청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긴 한데 왜 좋다라고 생각하시냐. 그냥 물어보시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질문은. 물어볼 때 자신의 생각을 꼭 정리를 하고서 물어보는 게 스스로한테도 도움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시장의 모습이 어제 오늘 이러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유로 시장이 좀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심플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질문하실 때. 그래야지 질문 받는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의 생각은 그렇구나. 그러면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이해할 건 하고 나는 이거랑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필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일단 뭐 그런 거는 좀 각설하고 결국에 이제 시장이 좋지 않았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기본적으로 일단 어제는 지수가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지수가 안 좋았죠. 오늘은 지수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좋게 생각했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상한가 종목이 많았다. 상한가 종목이 많았다. 오늘도 많더라고요. 혹시 끝나고서 봤는데 상한가 지금 뭐야? 오늘 7월 6일이죠? 4일부터 한번 볼까요? 4일 상한가 5개 5일 상한가 1, 2, 3, 4 5, 6, 7, 8 8개 오늘 8개 상한가가 뭐 8종목씩 나왔네요. 어제 오늘 적은 숫자는 아니죠. 상한가 8종목 나온 거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 때문에 이번 주 시장 괜찮았던 것 같다. 자기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다. 상한가가 월요일도 한 4종목, 5종목 있고 그래서 월화수 뭐 상한가 종목이 날마다 쏟아져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상한가 많다라는 거는 상한가를 보낸 종목이 많다라는 건 그날 뭔가 종목들이 좀 힘이 있었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결국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등락률이니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근데 이제 상한가는 그날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에 가장 시세를 많이 준 거기 때문에 그런 상한가 종목이 많다. 정말 장 안 좋을 때는 상한가 한두 종목 나오거나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제 8종목씩 나오니까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이분이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좀 뭐 비꼬려거나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진짜로 이제 순수하게 아예 주식 시장 좀 하신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정말 순수하게 물어보신 것 같던데 자, 상한가 많다고 시장이 좋은 걸까요?
시장이 좋다라는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오늘 시장 괜찮았어 라고 느낄 때, 시장 괜찮았어 라고 느끼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시장 괜찮았어. 오늘 누가 물어봐. 오늘 주식 좀 괜찮았냐? 그러니까 거기다가 답변을 오늘 시장 꽤 괜찮았어. 할만했던 것 같아. 뒤에 할만했던 것 같다. 오늘 시장 괜찮았어 라고 답변 나오는 경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매매하기 좋았냐. 사실 상한가 많다고 시장이 좋다라고는 좀 표현하기는 조금 결이 달라요. 왜? 상승률 많이 높은 애들 종목이 여러 개인데 하락장에 상한가 안 나오잖아. 상한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날 시장 괜찮았던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내가 누군가한테 오늘 시장 매매하기 괜찮았어, 매매하기 괜찮았어 라고, 매매하기 괜찮았던 것 같아 라고 답변을 해주려면은, 이 멘트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매매하기 괜찮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 매매하기 좋은 종목이 있어야죠. 매매하기 좋은 종목, 즉 난이도는, 접근 난이도가 낮으면서 상승률은 큰 종목, 주도주, 이게 있는 날이 시장이 좀 괜찮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 생각이니까. 왜? 상한가 많다고 시장이 좋은 걸까? 요거에 대해서 그냥 본질적으로 딱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상한가 종목 보면 되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골드 NS, 얘 뭐야? 뭐 때문에 상한가 왔어요? 보면 아시는 분 있어요? 혹은 오늘 장중에 뭐 실시간 종목조에서 보신 분 있나요? 저 얘 못 봤어요. 지금 퇴근하고 본 거예요. 실시간 종목에서 보신 분 있나요? 골드 NS? 얘 뭘로 올랐죠? 뭐 별 내용도 없어요. 보니까 그냥 신규 상장 아닌데, 이거 뭐 정지, 이거 사명이 바뀐 건가? 골드 NS? 골드 NS 여기 어디 있겠네요. WFM. 그래. 제가 웬만한 종목은 항상 보면은 기억에 한번 스칠 법한데 없어가지고 사명 바꿨네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정지 기간이 많죠. 뭐 감자 있는 것 같고. 자, 얘 오늘 상한가 간 뉴스 있어요? 없죠. 분봉은 뭐 움직이긴 했는데, 이거 사실 매매할 근거가 있을까요? 차트 1에 그냥 역배열해서 뭐 오늘 그냥 슬쩍 해가지고 상한가를 보내긴 했는데, 저 얘 거들떠도 보지도 못했고 실시간 종목주에서 구경도 못했습니다. 올라올 수가 없죠. 왜? 대금이 얼마예요? 너무 적죠. 80억? 80억짜리 거래대금 오늘 하루 종일 터진 게 80억이라는 건데, 저는 그런 거는 줘도 안 합니다. 제 기준에는 거래대금이 너무 낮아요. 얘는 저는 당연히 못했겠죠. 인포바인, 얘는 또 뭐야? 얘는 또 뭐야? 뭐 때문에 올라왔어? 뭐 뉴스 내용도 없어요. 대금 230억. 뭘로 올랐는지도 몰라. 뭐 어딘가 재료가 있을 순 있죠. 근데 일단 증권사 뉴스에 안 붙어 있어. 직장인 입장에서는 저 안 그래도 뉴스 보기 힘든데 저런 식으로 올라오면 모릅니다. 뭐 때문에 올라오는지 몰라. 아이캐스트, 얘는 또 뭐야?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전문기업 디포커스. 그리고 분봉 보세요.
그냥 아침에 갭 뜨고 쫙 땡겨 올렸어. 얘가 관심 종목에 있을 법한 종목이었나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 아이캐스트 관심 종목에 등록해놓고 최근에 지켜보던 분 몇 분이나 있을까요? 10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거의. 혹은 이거 신규 상장 뭐 한 2년 지났으니까 뭐 이거 무중 혹시라도 가능성 있나 해가지고 신규 상장주들 막 모아두신 분 중에 하나 존재할 수는 있는데, 시장 참여자 중에 90% 이상은 얘 몰랐을 거예요. 관심 종목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올라왔을 뿐이지. 이거 어제 시간에 뭐 그쪽에서 나왔네요. 어제 시간에 얘가 상한가였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내용. 뭐 별로 저는 땡기지도 않고 분봉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은 이거 시가 베팅 안 했으면은 그 이후에 매매하기 쉽지 않겠죠? 3분 만에 이미 어제 종가 대비해서 25%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매매하면 무조건 상한가를 봐야 된다는 건데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고 정확히 말하면 관심 종목에도 없었고 올라왔을 때 이미 봤으면 늦었어. 모비릭스는 또 뭐야? 모비릭스는 또 뭐야? 게임 뭐 모바일 테마 상승속 종속해서 모비릭 파트너스 주식 추가 취득 결정 뭐 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왜 이런 재료로 올라왔는지도 모르겠고 관심 종목에도 없었고 얘도 신규 상장이네요. 그냥 신규 상장이라서 올라온 것 같아 솔직히 보면은.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신규 상장 K옥션도 신규 상장이죠. 모아데이터 신규 상장이죠. RBW 얘도 차트 봤더니 신규 상장이네요. 재료 없네요. 보나마는 그냥 무중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정도. 사이버원 얘도 딱 봐도 신규 상장이죠. 물론 이제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결국 그 사이에 거래 대금이 터진 적이 없고 밀려있던 자리에서 그냥 올렸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결국 봤더니 뭐예요? 여기서 8개 중에 6, 7개가 신규 상장이고 재료도 긴가민가하고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준 애도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거래 대금 보세요. 80억, 200억, 100억, 100억, 200억. 모아 데이터는 어제 이제 무중 그게 있었으니까 1대5. 근데 요거는 뭐 각자 좀 용기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무중 재료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 해석하는데 조금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굳이 하진 않아요. 하더라도 비중 정말 낮추는데 저는 오늘 무중 관련주 또 안 했습니다. 그리고서 K옥션, 뭐 사이버원 다 그런 종목이죠. 다 그런 종목이에요. 다 무중 신규 상장. 그리고 대금도 40억, 뭐 200억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당일 주도주라고 할 수 있나요? 당당하게? 누군가한테 내가 당일 주도주라는 것도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 정확하게 막 개념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막 당일 주도주라 하면 당일 뭐 오전부터 오후까지 오전에 뭐 한 15% 이상의 상승률을 만들어주고 뭐 오후에는 상한가까지 가면서 거래대금이 오전이랑 오후 골고루 퍼지고 뭐 거래대금이 하루 종일 해서 지금 시장에서 한 2천억, 3천억 이상 터져주는 종목을 말한다. 이런 개념이 있진 않잖아요. 딱 해가지고 정리해주는 딱 그런 부분이 없어요. 하지만 누구한테도 이런 것들을 주도주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겠죠. 거래대금이 일단 500억, 1000억도 아니고 솔직하게 주도주 하려면은 2000억은 터져줘야죠. 좀 적더라도 1500억 이상은 터져야지. 1000억 이상은 200억, 100억 마감까지 이거에서 이미 탈락이에요. 거래대금이 적었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시장에서 참여할 기회를 안 줄 정도로 빠르게 상한가를 갔던가, 두 번째는 시장에서 관심이 없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당일 주도주는 시장의 관심을 그날 미친 듯이 받는 종목을 말하는 거고, 당연히 그 부분에서 이거는 누가 봐도 탈락이죠. 즉 오늘 상한가는 정말 많지만 여기서 글쎄 주도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종목은 저는 제 눈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뭐 모아 데이터? 근데 이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재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제로 가봅시다. 나노 CMS. 얘 왜 올라왔죠? 나노 CMS. 코로나겠죠 뭐. 뭐 램프 3열 그런 걸 거고. 피코그램 신규 상장주죠. 하나투자증권 후 뭔제로 올라왔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하게. 그 다음에 공구원 신규 지금 걸리라 오늘 좀 무너졌고, 삼성스펙 신규, K옥션 모아데이터 아까 있었고, 뉴보텍 같은 경우도
어제 상한가 그 상수도 뭐 그런 걸로 갔지만 거래대금 보세요. 38억. 오늘 아침에 갭도 안 떴어요. 상한가는 이렇게 빨리 가놓고 갭도 안 떴어. 이런 종목. 자, 어제 종목 중에서 거래대금 1000억 넘은 애 있나요? 하나도 없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도주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최소한 제 기준에는 없었습니다. 제 기준에는. 물론 이제 주도주라는 게 무조건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한 20% 이상에서 마감한 애들 중에서도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어제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느낌? 이런 거는 주도주라고 좀 볼 수 있죠. 나름 차곡차곡 이런 식으로 또 움직였으니까 이런 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의 종목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지금 이틀 동안 상한가 8종목 해서 16종목을 왔는데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부합하는 조건을 가진 종목이 어떻게 그 16종목 중에 하나도 없어. 월요일 SY 이거 음압 병상으로 갔죠. 여러분 이거 장중에 매매하기 편할까요? 진짜 이런 거는 손빠른 전업하시는 분들, 스캘핑 하거나 그런 분들이만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요거 아침에 이날 그 관심 테마에서 그 재건 관련해서 뭐 상수도 이야기 나오길래 그거 예전에 유축 뭐 있었는데 하면서 지나갔었거든요. 저는 이거 찾진 않았었어요. SI 말고서 뉴보테 이었고 요거는 그 모듈 재건 관련해서 모듈인데 이거 이렇게 빨리 튀는 거 전업 아니면은 핸드폰으로는 접근하기 더 쉽지도 않아요. 이미 봤을 때 상한가야. 아니 이미 봤을 때 막 요 구간이야. 여기서 이제 상따를 해야 된다는 건데 상따하다가 무너지는 것도 많잖아요. 결과적으로 얘가 상한가를 갔을 뿐이지. 얘도 매매하기 쉽진 않았겠죠. 공구먼 패스하고 수젠테 코로나인데 얘 거래대금이 400억밖에 안 터졌어요. 이날 뭐 상한가를 잘 가긴 했는데 얘는 그나마 좀 가능성은 주도주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매매할 만했던 조건은 있었다라는 게 코로나 이슈들이 확진자 증가 엄청 2배 막 증가 저번 주 대비해서 뭐 2배 증가부터 해가지고 4차 접종 좀 얘기 나오고 그런 재료 좀 받쳐주고 해서 매매는 할 수 있었겠지만 주도주라고 하기는 조금 아쉽죠. 왜? 뭐가 됐든 거래대금 400억으로 끝났어. 삼성스펙 이하 전기 할 말 있나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상한가가 20종목이 나왔네요. 아니네 21종목이네.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된 게 거래대금이 주도주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상한가 종목이 21종목이면 뭐해? 뭐해? 매매할 수 있거나 할 만했던 종목이 하나도 없어. 진짜 솔직하게. 한두 개 있으면은 뭐 그 무증제로 관련해서 뭐 하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당일 차곡차곡 하면서 그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줬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상한가를 지 혼자 일찍 보내버리던가 아니면은 상한가를 가긴 갔는데 시장에서 100명 중에 99명은 보지도 못했어. 얘 뭐야? 언제 상한가 갔어? 퇴근하고 저는 특정 일자 봤더니 얘 언제 상한가 갔어? 뭐 이렇게 쥐도새도 모르게 상한가를 갔대? 뉴스 봤더니 뭐 뉴스도 없네. 그냥 신규 상장이라 상한가 보냈네. 이런 종목이 지금 싹 다입니다. 이번 주. 어려워요. 저는 계속 어렵다라고 표현을 한 게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개별주 장세는 정말 어렵습니다. 개별주 장세. 초보분들이 당일 주도주 매매하기 가장 편한 거는 테마주 장세예요. 뚜렷한 강한 테마가 존재하고 그 테마에서 대장 위주로 공략하는 게 가장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것도 이제 뭐 캐치하고 그런 거는 이제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아는 장세 중에 가장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장세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초보분들이 막 무조건 편하게 수익 냈고 그런 장세는 사실 존재하진 않아요. 그나마 이런 장세보다 훨씬 난이도가 편한 장세는 있긴 있다. 테마 뚜렷한 거 있으면은 거기서 지지고 볶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장. 테마 순환도 빨라. 지금 시장 테마 순환도 빨라. 너도 나도 막 올라. 오르다가 어느 순간 눌림인가 싶어서 접근했더니 그 눌림이 아니라 지옥 끝까지 내려가는 크레바스 같은. 크레바스 맞죠? 그 빙산이 아니라 그 눈 사이에 좀 쭉
내려가는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절벽 같은 느낌? 지금 시장이 이렇단 말이에요. 눌림인 것 같아서 접근을 했는데 그 눌림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밀려. 테마 순환은 또 너무 빨라. 그래서 시세 주기 전에 딱 캐치하면은 그나마 그런 이런 수익에 대해서 또 시세 팍 해가지고 칠 수 있는데, 테마 순환도 빨라, 너도나도 막 올라 이러니까 한 번 힘줬던 애가 끝까지 힘주는 케이스가 좀 드물어요. 힘줬다가 빠지면은 함부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 어디까지 빠질 줄 몰라. 잘못 누르면 계속 눌려. 이런 것들. 상한가가 많지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제 눈에는 솔직하게 없어요. 저는 저 종목들 매매 거의 안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삼성 스펙 말고는 저는 저 상한가 갔던 종목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없네요. 요런 부분. 그래서 저는 할만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저 부분들이 특히 솔직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좋지 않았나요? 뭐 와닿게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 막 스캘핑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막 이런 거에서 막 착착 해가지고 시세 주기 전에 캐치해가지고 시세 막 3, 4%, 5% 주면은 후딱 정리하고 그 다음 사냥감을 뭐 찾아 노리고 그럴 수 있는데, 대다수의 좀 평균적인 그 직장인 초보분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상한가는 많지만 영양가가 없다는 거죠. 상한가는 많지만 알맹이 있는 종목이 하나도 없다. 초보분들이 건드리기 좋은, 혹은 건드릴 법한, 매매할 만한 그런 종목이 없어요. 21종목 중에. 그래서 저는 상한가는 많지만 시장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장 안 그래도 요즘 계속 이제 와요, 메일들. 안 그래도 어렵죠. 어려워가지고 뭐 종목 추천을 해달라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제가 답변을 안 드립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자신의 매매에 대해서 좀 고찰, 더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제가 그쪽에서는 이제 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고 막 그러면서 지금 안 그래도 시장 어려우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런 시장을 좀 잘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배울 거 정말 많은 시장이고, 이 하락장을 못 이겨내면 결국 주식시장에서 사실 돈 버는 거는 좀 요원합니다. 어려워요. 이 하락장에서 수익을 꼭 내진 않아도 돼. 하지만 최마지노선이 어디일 것 같아요? 크게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손해볼 수 있어. 내가 뭐 한 달에 뭐 500, 1000씩 수익 내다가 이렇게 하락장을 맞이했어. 그래서 하락장에서 한 달에 200, 300씩 손해를 볼 수는 있어요. 뭐 100이든 200이든 손해 볼 수는 있는데, 손해 안 보는 게 가장 베스트죠. 무조건 수익 내는 게 베스트인데, 하락장에 손해 날 수는 있지만 평상시 일반적인 장, 뭐 횡보장이든 상승장에서 벌어둔 돈 그 이상으로 이 하락장에서 대부분은 다 깨집니다. 상승장에서 5천 1억 벌어두면 뭐해? 하락장 대비 한 번도 안 해보고 하락장 겪어보지 않은 분은 이런 하락장 왔을 때 그냥 한 큐에 가요. 3억 수익? 5억 수익? 한두 달이면 사라집니다. 이 하락장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그러면은 뭐 비중 좀 수익 난 거 빼놨으면 되지 않냐. 근데 그것도 누가 일단 말해주기 전에 사실 모르고, 알더라도 자신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1억으로 갔다가 한 달에 한 2천 벌어? 괜찮네. 한 20% 원금 대비해서 한 10%, 20% 수익 생각해. 그러면은 5억이면은 한 달에 1억 벌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에요. 복리의 마술이라고 하죠. 하지만 복리의 마술에 숨어 있는 게 심리적으로 갖다가 함정이 있습니다. 복리의 마술이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자기 절제하고 막 이런 장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은 매매 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대단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가장 베스트는 그거죠. 이런 하락장에도 하락 기법 그런 거 해가지고 수익 뭐 평상시 장에서 막 3천, 5천, 1억 내다가 이런 하락장에서는 3천 아니면 2천 조금 수익은 줄긴 주는데 수익 꾸준히 나는 사람들,
아니면은 아예 매매를 난 실력 안 돼. 인정할 거 하고 아니면은 지금 내가 굳이 이 시장에서 뛰어들어서 했을 때 내 노력 대비해서 가성비가 안 나온다. 그럼 매매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진짜 자기 절제 뛰어난 거죠. 그런 분들은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막 자기 절제를 매매 안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로 매매 쉰다는 게.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소수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최근 계속 시장 어려운데 상한가 종목이 많다고 해서 뭐 무조건 그렇게 좀 좋은 그런 시장이랑 좀 달라요. 뭐 느끼기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한가 종목들을 스캘핑 하시는 분이 막 쏙쏙쏙쏙 수익 냈으면은 나 시장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분명히 난이도는 높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난이도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해보고 지금 시장은 공부를 하기에는 정말 좋은 포인트가 많지 않나? 자, 영상 뭐 별 내용은 없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그 흐름도 좀 잘 볼 수 있겠죠. 상한가 종목은 최소한 그래도 한 2, 3일 간격으로 한 번씩은 좀 봐주는 게 좋아요. 사실 그날 뭐 때문에 올랐나 보는 게 좋은데 지금 시장은 사실 이 보더라도 영양가 없는 애들이어가지고 얘네가 상한가 하고서 뭐 신규 상장주가 거의 뭐 8종목 중에 7종목인데 봐서 뭐예요. 내가 이쪽 막 적극적으로 하실 거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신규 상장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앞에 뭐 종목 움직임이었던가 아니면은 뭐 재료라던가 이런 게 좀 대체적으로 좀 드물거든요. 그리고 앞에 차트상 데이터를 뽑기도 좀 쉽진 않고 그렇긴 한데 그런 거는 좀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달라요. 상한가 종목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안에 중간중간 내용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